14일 파월 연준 연설을 앞두고 이제 금리에 대한 점도표 수정에 대한 시사 가능성이 좀 시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월 연설의 주요 맹점은 무엇인가, 이게 내용이에요. 14일 날 있을 14일에 있을 파월 연설의 주요 맹점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14일, 이제 내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연설이 있는데 이 전에 12일 날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매파적인 발언. 자, 매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앵커님 혹시 아시나요? 비둘기와 매 차이를? 네, 금리를 좀 이렇게 상승시키니까 비둘기는 조금 풀어주는 그런 입장이고 매파는 금리를 올리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아, 네. 그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비둘기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네네, 좀 이제 보수적인 그렇죠. 안정을 추구하는. 근데 매는 좀 공격적이에요. 통화 완화가 비둘기고 그 반대가 매파. 그죠? 네. 맞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이제 굉장히 정답에 근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접해서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아니, 경제 앵커가 그거 모르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일단 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라는 거는 사실 이제 돈을 더 푼다는 의미예요. 돈을 더 푼다는 의미. 그러면은 하나의 예시로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네. 금리 인하라는 게 있겠죠. 네. 금리 인하. 지금 제로금리 상황은 어떻게 보면 비둘기적인 전체 모멘텀을 그리고 있다는 게 시사점입니다. 그럼 매파는 뭐냐? 금리 인상하자. 우리 더 이상 이제 돈을 풀지 말자. 긴축을 좀 들어가자. 이게 매파적인 발언이에요. 자, 근데 왜 이게 이슈가 됐냐면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최근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딱 일어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매파적인 발언을 꺼낼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그렇죠. 야, 다 힘드니까. 그죠? 네. 여기서 만약에 야 금리 인상하자 이러면은 돌 맞는 거거든. 음, 회의가 있어서 그 시장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완전히 악조건에 흘러가는데 여기서 야 우리 금리 인상하면 안 돼 그냥? 그러면 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늘 발표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상승 구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해 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경제 성장률이 좀 회복 국면에 달아났다는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장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FOMC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제 비둘기와 매파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안 나왔던 것뿐이에요. 너무 시장이 악조건이다 보니까 좀 살아나니까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페드 멤버가 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매파 발언한다고 해서 시장 전체의 균열을 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다만 이러한 발언이 이제 슬슬 나오는구나 라고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채권 매입 축소라는 거는 기준금리 인상 전에 할 수 있는 강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긴축에 대한 시작입니다. 시작. 긴축에 대한 시작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채권 매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당초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금리 인상, 이제 페드에서 나오는 내용이 매 분기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향후 금리에 대한 어떤 시사 가능에 대한 투표 자체를 진행을 해요. 자, 일단은 연은 총재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파에 대한 발언은 뭐냐면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이라고 좀 시사를 해버렸네. 자, 이게 가능하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됩니다. 시기상으로 채권 매입 축소라든가 사이클이 맞지가 않아요. 아예. 자, 그러면은 이번 파월의 연설이 주 목적인 건 뭐냐면은 발언에 의해서 3월에 나올 이 점도표가 수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에요. 강한 어떤 수정에 대한 발언을 했을 시. 자, 지금 페드 멤버가 하나 여기 다 투표한 겁니다. 투표한 거. 그러면 시장의 관측은 24년도 이후에 대한 금리 인상이 대다수예요. 23년도까지 일부 위원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죠, 여러분들. 이 점 하나가 연준 총재가 한 명, 이사 포함해갖고 하나 투표를 행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파월의 주요 맹점, 자산 시장의 단기 분기점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연내 자산 축소에 대한 가능성 시사 하냐 안 하냐. 여기서부터 제 발언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말 잘못하면 시장 큰일 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연준이 파월 의장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연내에 어떤 채권 매입의 축소점을 시사해 버린다면요, 이거 달러가요 갑작스럽게 초강세가 떠버려요. 미증시가 조정폭이 확대가 돼 버려요. 그러면은 왜냐, 부양에 반대되는 시사점을 내포해 버리니까,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풀어 버리니까. 바이든 정권 들어섰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최근 파월 연준 연설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파월은요 굉장히 비둘기적인 모멘텀을 그렸습니다. 작년 12월까지도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도 대선 전까지, 대선 이후까지, 그리고 페드 회의에서도 나온 내용도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인물이에요. 시장의 관측이 매파가 한 명 나왔으니 파월 연준이 어떤 시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제안을 하지만, 이 가능성이 최근 파월에 대한 발언만 정리를 해본다면은 현격히 낮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초점은 그러면은 당분간 1분기 내에는 부양과 통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더 풀 시도를, 그런 발언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자, 다시 한번 이제 차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왜 떨어졌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골드가 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을까? 국채 공급량하고 기결이 된다고 했죠. 이런 부양 정책에 대한 모멘텀. 지금 골드가 여러분들 그럼 골드가 지금 완전히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시사하지만 골드 그림이요 19년도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그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양 모멘텀을 그리더라도 큰 문제점은 제기가 되지 않아요. 하방 모멘텀을 일부 그리더라도. 근데 지금 채권이요 1.1%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1.1%까지 여러분들 채권이, 금리가, 채권 금리가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시사점이 1.5%, 1.6%까지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건 금값에 대한 하방 모멘텀이 더 아직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자, 일봉상 그림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 기억을 하세요. 저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반등 구간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저점에 대한 구간이 최하단이 1700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은 만약에 1.5%에 대한 미 국채가 금리가 달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시장 조건이 더 악화되면은 국채를 공급을 줄일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더 하겠죠. 그럼 연준은 아까 앵커님이 매월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요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정책이 YCC라는 겁니다. YCC. 이 정책이 1.5% 넘어가면은, 그럼 YCC 정책을 꺼내버릴 때 금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주 포인트예요, 올해. 지금은 부양에 대한 추가적인 시도가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좀 더 상승에 대한 랠리 기반을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금값에 대한 매도 포지션 구축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